네, 첫 순서는 끝장 전략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가장 찾으시고 가장 바라신 분이죠.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 직접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이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모처럼 반등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10월 달 장세 참 어려운데요. 지금 장세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정말 너무 안개가 많이 꼈죠. 사실은 이제 좀 여기가 바닥 아닌가 싶기도 했는데 더 빠지고 이제 네. 늪에 좀 빠진 느낌이었는데 다만 이제 지금 지난주 후반부터라고 해야 될 거예요. 약간씩 좀 안개가 조금씩 걷히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은 지수가 반등해서가 아니라 그동안 우리 시장을 짓눌렀던 가장 큰 악재가 저는 이제 공급 병목 현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수요는 되게 탄탄한데 공급 자체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뭐 네.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반도체가 그런 것들이 결국 이제 병목 현상이 생기니까 운임은 올라가고 물가 상승은 나오는데 또 그 상황에서 경기는 침체를 보일 것 같은데 긴축을 할 수밖에 없는 이 구도였는데 그러면 이제 그 앞단의 실타래가 하나 풀어져야지 이게 다 연결고리가 해소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이제 공급 변목 현상이 일단은 자동차주들이 이제 반등을 하면서 조금씩 뭔가 해소되는 모습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특히 차량용 반도체 공급과 관련해서 최근에 포드도 지금 주가가 올라간 것처럼 현대차 그룹도 굉장히 강한데 말레이시아 공장 그 반도체 공장들의 가동률이 이게 9월인가요? 그때 한 그 8월인가요? 그때 한 50%밖에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랬죠. 최근에 데이터로 보니까 80%까지 네.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별게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조그만 이제 안개가 걷히는 모습들이 좀 일부 나오는 이 상황에서 이것들이 이제 뭐 다른 쪽으로도 전이가 돼서 뭐 특히 의류 OEM 회사들도 조금씩 지금 가동률이 올라가는데 이게 IT는 아직 좀 안 좋긴 하거든요. 근데 IT까지도 조금씩 병목 현상이 해소가 되면 전체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바뀔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단서가 좀 지난주 후반부터 좀 나왔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지금 뭐 여전히 좋다는 건 아니지만 최악의 경우가 좀 지나가면서 안개가 조금씩은 거쳐나가고 있는 그런 좀 시장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조금씩 안개가 걷히는 시장이라고 하셨는데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최근에 이 자동차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 현대, 기아차 정말 마음고생 많으신 분들 많으셨잖아요. 이 최근 시장에서는 특히나 좀 어떤 업종을 주목하고 계실까요? 일단 네. 자동차를 얘기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왜냐면 자동차를 투자하시고 안 하시고 보다도 모든 투자분들이 일단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함의하는 게 너무나 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급망 이슈가 아 이제 조금씩은 완화되는구나 뭔가 정상화되는구나 이 시그널도 있고 그리고 시장이 이렇게 급락하는 와중에도 미리 선조정을 받은 기업들은요 주가가 되게 단단합니다. 근데 이거는 기업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물론 이제 홍콩 증시가 쉬지만 최근에 홍콩 증시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그 주가가 굉장히 견조해요. 네. 근데 7월부터 주가가 굉장히 부러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알리바바, 뭐 텐센트 규제 들어가가지고 주가가 우리나라 좋을 때도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먼저 선조정을 받고 규제 이슈가 나오는데도 이제 더 이상 주가가 빠지질 않아요. 오히려 단단하게 바닥 다지면서 올라가는데 결국 지금 우리 한국의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미리 선조정을 받은 상태에서 더 이상 나쁠 게 없으니까 지수와 무관하게 올라가기 시작하고요. 어제 LG화학이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사실. 근데 악재가 나온 날이거든요. GM 볼트 때문에 그렇죠. 이제. 네. 근데 그게 나오니까 오히려 시장에서는 더 호재로 이제 더 이상 반영됐죠. 나쁠 게 네. 없다.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이 되는 건데 결국에 우리나라 증시도 그런 관점으로 본다라면은 현대차의 모습처럼 조만간 그러니까 지금 악재들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반영된 상태에서 이런 조금씩의 호재가 나오게 된다라면은 바뀔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림을 먼저 자동차가 저는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동차 업종의 주가 움직임에 주목을 하시고 뭐 여기서 추세 상승이 나온다는 건 아니지만 긍정적인 흐름이 좀 전개될 것으로 보이고 두 번째로는 저는 인터넷 관련주도 좀 계속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역시 똑같아요. 규제 이슈로 그냥 무너졌던 기업들입니다. 가장 먼저 이게 시장이 무너지기 전부터. 근데 이 기업들이 오늘 주가 흐름이 좋은데 규제 이슈 일단 선반영이 됐고 이제 3분기 실적 시즌 다가오거든요. 실적 뭐 전망도 나쁘지가 않고 특히 해외 매출 성장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특히 네이버 같은 경우도 지금 일본의 제트홀딩스 지금 실적도 괜찮은 것 같고 또 카카오는 물론 아직 해외 매출 비중이 높지는 않지만 웹툰 서비스를 비롯해 가지고 아시아권에 적극적으로 좀 진출할 의사를 좀 밝혔기 때문에 결국 해외 매출 쪽에서 어떤 성장이 나온준다면 이런 국내 내수적인 어떤 그 규제 이슈가
조금 이제 가라앉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시총들이 또 크잖아요. 네. 그래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자동차 인터넷 먼저 선조정을 받았던 이 기업들이 주가가 계속 단단하게 움직여 주는지 이 부분도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자동차와 인터넷 관련주 살펴봤고요. 이제 우리 염 이사님이 보시는 내일장 투자 포인트는 뭘로 보시나요? 일단 이제 미국에 오늘 그 FOMC 의사록이 좀 나올 텐데 그게 어떻게 나올지 좀 지켜보시면 되겠고 연준 의원들의 시각이 여전히 좀 매파 쪽인지 아니면은 조금 그 비둘기적인지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역시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미국의 9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아마 그렇죠. 오늘 저녁에 발표가 될 것 같은데 이게 모든 게 지금 결론은 다 물가에 다 잡혀 있잖아요. 네. 물가가 너무 오르다 보니까 파웰 연준의장은 본의 아니게 지금 거짓말쟁이가 돼버려가지고 일시적이라고 했는데 시장이 좀 안 믿었는데 본인도 일시적이 좀 일부 아닌 것 같다라고 좀 언급을 했죠. 그래서 네. 사실상 인정을 한 지금 상황인데 결국에 이런 이제 논란들 또 긴축 이슈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거는 미국의 물가가 좀 안정감을 좀 찾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9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오늘 어떻게 나오는지 시장 기대보다 너무 또 잘 나오면 충격이 좀 될 수 있으니까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앞서서도 이제 안개가 조금씩 걷히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최근 시장에서는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까요? 어차피 사실은 이제 지금 상황에서 10월 달도 좀 장이 안 좋고 4개월째 빠졌는데 네. 여기서 뭐 당장 내일 어떻습니까? 내일 모레 어떻습니까? 이거는 사실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지금 투자를 하신 분들은 저는 이제 약간 좀 크게 보면 내년에 그 어떤 이제 농사를 짓는다고 가정하면 지금 좀 씨를 뿌리는 단계가 아닌가. 차라리 그렇게 좀 투자를 하시는 게 더 여유가 있고 나은 전략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가 사실 어떻게 될지 누구도 모르지만 지금의 이 악재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공급 병목 현상 하나만 예를 든다면 이게 내년도에도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라면 반등할 때마다 주식 비중을 줄여 나가야 되겠죠. 사실 이게 해소가 안 되면요. 우리나라 시장은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 비정상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처럼 결국엔 모든 업종에서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타이밍은 모르겠지만 그러면 계속 씨를 뿌려야죠. 내년도를 대비해서. 내년 시장은 왜냐하면 그게 해소되면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이시라면은 지금부터 내년을 보고 여러분들이 좀 주식 비중을 당연히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오른다, 뭐 내일 내린다 이거에 너무 연연하지는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긴축이나 경기도나 우려도 지금 많이 알려졌지만 주가엔 충분히 선반영은 됐거든요. 모두 다 알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공급 저는 이제 역발상으로 그러니까 지금 뭐 정유주도 좋고 사실 뭐 금리 인상 수혜주도 굉장히 요즘에 강한 상황이지만 좀 시장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이슈들 때문에 피해를 봤던 기업들을 한번 보자.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공급 리스크 아니면 어떤 물류 비용 이런 게 올라가서 피해를 많이 본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대표적인 게 어제 실적 발표했지만 LG전자도 그랬더라고요. 네. 물류 비용 때문에 실적이 약간 좀 쇼크가 나긴 했는데 이런 기업들이 내년엔 반대로 이게 완화가 되면 실적이 역으로 좋아질 수 있죠. 그리고 기저효과도 생기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한번 지금은 좀 역발상으로 이 피해주를 한번 봐보자라는 전략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염승환 이사님이 주목하시는 투자 유망주 어떤 종목으로 보십니까? 예, 저는 이제 아까 이제 그거의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면 지누스라는 기업을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게 매트리스를 그 온라인상에서 그 아마존에서 판매하는 그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지누스가 2분기 실적이 쇼크가 났어요. 근데 그 배경이 뭐냐면 물류비 때문입니다. 물류비가 이게 이 회사가 이제 동남아에 공장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물건을 만든 다음에 배에 실어가지고요. 네. 미국으로 이제 운송을 하는데 아. 물류비가 이제 너무나 비싸진 거죠. 그렇구나. 예, 그래서 쇼크가 나버린 거예요. 거기다 최근에 원자재 가격까지 튀니까 매트리스도 대부분의 이제 원자재를 이용해서 만드는데 이 이중고를 겪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상 지금 증권가에서도 3분기도 크게 기대는 안 해요. 그래서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실제 한 11만 원에서 7만 원까지 지금 급락을 한 상태거든요. 예. 그래서 내년 실적 기준으로 PER이 지금 10배까지 떨어졌는데 근데 우리가 이 내용들은 이제 다 알아요. 알기 때문에 주가도 반영을 했고 그래서 3분기 실적이 안 좋아도요. 너무 이걸 염려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급 리스크가 완화가 된다라면 물류비가 정상화되면서
이 기업의 마진은 다시 회복되겠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 회사의 제품 경쟁력인데 여전히 아마존에서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렇기 네. 때문에 한번 이렇게 피해를 받았던 대표적인 기업이니까 한번 지누스도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공급 리스크 피해 기업을 오히려 역발상으로 투자를 해보자라고 하면서 오늘 지누스를 또 유망주로 소개하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